제가 쓰고 있는 일기에 대해 소개해볼까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노트들은 그동안 썼었고 쓰고 있는 일기장입니다. 연도별로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2021년도인데 2020년 10월부터 썼었어요. 그리고 그림일기, 그 다음 2022년도, 2023년도, 뭐지? 2023, 2024년도가 어디 갔지? 다시 여기서부터 잘못됐네요. 이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때 미도리 하루 한 페이지 일기장이 품절이 됩니다. 그래서 사지 못해서 2022년도에 같이 기록을 해요. 남은 페이지에.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얘가 2023년도, 2022년도니까 복잡하네. 이렇게 그리고 2023년, 그 다음에 너네는 잠깐 내려가 있고 2024년, 2025년 지금 쓰고 있는 일기 이렇게 됩니다. 변천사를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2021년에는 꾸미기에 집중된 일기를 씁니다. 성인이 된 후 나에 대한 기록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일기라는 것을 써야 할지 막막한 상태였어요. 그때 저의 흥미를 유발하고 이거라면 재밌게 시작할 수 있겠다 했던 것이 다꾸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분리시킵니다. 이쪽엔 글씨만 쓰는 일기를, 이쪽엔 그림 형식으로 기록합니다. 다꾸하는 것이 재밌었지만 생각보다 스티커 활용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림 일기는 그림을 잘 그려서 시작한 건 아니었고 색칠하는 이 과정이 저에게는 평온함을 준다고 해야 할까요? 감정의 표출 창고가 되어서 좋더라고요. 그렇게 2022년도가 되면 확실한 일기 분리가 이루어집니다. 하루 한 페이지에는 글씨로 기록하는 일기를, 한지 노트에는 그림과 약간의 다꾸가 섞인 그림 일기를 쓰게 됩니다. 2022년도에 쓴 일기의 특징이라면 이때까지도 사실상 진솔한 일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자신과 친해져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똑바로 마주볼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나름 투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글로만 쓰는 일기는 사실상 이때가 시작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꾸준히 쓰지도 못했어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그림 일기는 그림과 글이 같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또 2023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의 일기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원망일기를 이때 쓰게 됩니다. 심지어 감사일기도 같이 씁니다. 희한하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꼈던 억울함, 원망을 다 담아보자 하면서 감사함도 함께 쓰겠다고 하니 뭔가 이중적이기는 한데 이때 정말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사일기랑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따로 페이지를 할당하지도 않았고 노트를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냥 앞부분에 원망, 억울함, 불만, 불안 등에 대해서 쭉 나열하듯이 쓴 다음에 마지막 3-4줄 남았을 때, 짧게는 1-2줄 정도 남았을 때 꾸역꾸역 오늘 그럼에도 괜찮은 부분이 뭐였는지에 대해서 씁니다. 꾸역꾸역이라고 말한 이유는 사실상 뭐가 감사한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모든 게 다 귀찮고 힘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생이 제 기분 전환을 시켜주겠다고 외곽에 있는 카페를 데려가는데 동생이 쉬는 날이 거의 없을 때였었어요. 그런데 그 하루를 저한테 할애를 해서 데려가요.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얘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거지? 누가 데려가 달라고 했어?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저를 배려해주는 이런 행동들, 저를 위해 내주는 시간,
이런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전혀 몰랐어요. 그게 가족이건 친구이건 그냥 내가 언제 이런 걸 부탁했어? 언제 내가 요구했어? 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정말 못났죠. 세상에 이렇게 못날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를 너무 귀찮게 하고 힘들게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생각을 해내요. 그리고 쓰기 시작을 해요. 처음에는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지. 이런 일도 있었네. 괜찮았네. 이런 식으로 쓰다가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서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드디어 알게 돼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도 일기를 쓸 때 그게 뭐 감정일기든 데스노트든 뭐가 되었던 마지막 한두 줄이나 세네 줄 정도는 그럼에도 오늘 괜찮았던 하루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간에 그러긴 했는데 감사한 일을 떠올릴 때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상황에 있는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그래도 나는 그러지 않으니까 괜찮은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제가 우월감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거를 정확히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상대적 우월감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나의 상황이 지금 괜찮다. 그러니 나는 감사한 거야. 라고 쓰다 보면 결국은 내가 우월한 사람인 거야. 라고 생각할 뿐인 거지. 이게 정말로 감사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식의 그런 감사일기는 쓰지 않게 되었어요. 혼돈의 일기라고 했는데 신기하게도 이때부터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요. 막 쏟아내고 난 뒤에 홀가분해졌다고 해야 하나?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혼돈의 일기가 쓰여진 해가 이때이기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때 그런 원망이라든지 아니면 괜찮았던 감사일기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혼란의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런 감사함도 느끼게 된 게 아닌가, 진솔한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카오스 그 자체인 2023년을 지나 2024년에는 손가락 문제로 모든 기록이 중단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컨디션이 괜찮은 날에는 밤일기만큼은 꼭 쓰고 잤습니다. 작년보다 잔잔한 일상들이 담겨집니다. 2025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일기입니다. 아침 일기와 밤 일기를 함께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앞쪽에는 밤 일기를 쓰고 뒤쪽에는 아침 일기를 썼는데 지금은 쭉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는 일기에는 오늘 있었던 일, 생각, 가끔은 한 일들을 나열해 놓기만 하기도 해요. 여기까지가 제가 쓰는 일기의 변천사였습니다.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어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아침에 쓰는 일기는 잠 깰 정도로 아주 짧게 쓰고 있습니다. 대략 10분에서 20분, 아니야 20분도 안 돼요. 길어도 15분 정도 쓰고 있어요. 사실 쓰지 못할 때가 더 많기는 하는데 유명한 책이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닝 페이지를 저도 썼었는데 그때 시간을 재어봤을 때 10분에서 15분이면 잠에서 깼었거든요. 아침에 제가 어떤 식으로 잠에서 깨어나는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식의 행동을 하는지 관찰했을 때 바로 욕실에 들어가서 씻든 아니면 이불 속에서 미적거리든 어쨌든 10분에서 15분 그냥 멍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조적인 활동을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해서 쓴다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몽롱한 정신을 깨우기 위해서 이 모닝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좋은 인사이트를 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몽롱한 상태에서 마구 휘갈겨 쓴, 의식의 흐름대로 쓴
이 일기에서 생각보다 괜찮은 내용들이 쓰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자아 성찰을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쓰지는 못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아침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기를 꼭 쓰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장 최근에 느낀 게 있는데 여느 날과 똑같이 일기를 쓰려고 펴니다. 아침에 쓴 일기가 보이더라고요. 그날 자괴감 발음이 안 되네. 그날 힘든 일이 있었던 날이어서 상태가 썩 좋지 못했거든요. 아침에 정신없이 쓴 일기에 나의 힘든, 어려움, 그럼에도 내가 날 얼마나 믿고 좋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득 써놨더라고요. 내가 오늘 저녁에도 일기를 쓰니까 아침에 나에 대해 화이팅 하라고 이렇게 써줘야겠어. 따뜻한 말을 건네놔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앞에서도 얘기했죠. 잠 깰 용도로 쓰고 있고 무언가 생각을 해서 쓰지 않는다고 했죠. 꿈 이야기를 쓸 때도 있고 밖에 보이는 풍경을 그대로 쓰는 건데 그날따라 그냥 저에 대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냥 생각지도 않은 그 힘든 날에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침 일기는 내가 나에게 보내는 미래의 편지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